화성시 봉담읍에서 왔습니다. 예, 안경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가장 멀리 온 것 같으다. 내가 가장 멀리 온 것 같으다. 어디요? 어디서 오셨어요? 화성에서?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네, 여기 오셔요. 세상에, 화성에서 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꽂히면 되더라고. 세상에, 화성에서 오셨어요? 예. 예. 동네 사람 만나서 되게 반가운데요. 네. 토끼를 잡으려면 기를 잡고요.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고, 사람은 멱살을 잡으면 싸우자는 얘기고, 손목을 잡으면 뿌리치고,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만큼 흔들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어쨌든 전 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여기 오는 내내 설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강경미가 죽지 않았구나. 예, 이렇게 몇 번씩 또 불러주시고 이게 소뼈도 계속 우릴수록 예, 진국이 나오듯이 이제 그만 우릴 때도 됐는데도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또 비전도 다 보셨어. 예. 한두 번, 두세 번 오신 분들 말고는 사실은 다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비전 봤다고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비전 봤다고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야지 성공하더라고요. 간절해.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여러분께 오늘 그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위에로 오빠가 5이에요. 예. 오빠 5분이 5분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지켜보면서 그렇게 잘 살아 보이진 않았어요. 결혼해서 살아도 대학 가고 그럴 때마다 시골에 땅이 막 이렇게 팔려나가요. 예. 그래도 그 땅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또 결국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면서 땅 팔고 저기 대학 들어갈 때는 항상 오빠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효도하겠습니다. 예.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30, 40대 초중반까지도 집장만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대출받은 집을 가지고 그냥 허덕거리는 그런 오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럼 나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을 이제 중매로 만났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저는 아버지 통장을 시골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이제 그때 폐질환을 좀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더 이상 못 지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시골에 논밭을 팔고 안양이라는 데로 이사 오셨어요. 안양시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그 통장을 훔쳐다가 권리금을 걸고, 그때 또 이제 한 5년 전이죠.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그 아버지 땅 팔아온 돈으로 권리금 걸고 제가 옷가게를 차렸어요. 겁도 없이. 근데 그때 1,000만 원이면은 주공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을 훔쳐다가 내가 권리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권리금 걸고 내가 그동안에 벌은 돈으로 월세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였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이제 그 물건을 떠다가 제가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사를 막 시작하려고 오픈을 이틀 앞두고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그 사람이 사업한다는 거죠. 선볼 사람이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가게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아직 없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에 제가 한 큐에 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을 씌운 3번을 봤는데 장가를 못 갔대요. 그럼 어떻게 생겼길래 선을 씌운 3번 봤는데 장가를 못 가?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인연이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만남이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장사도 내가 오픈하고 딱 6개월밖에 못했어요. 6개월 장사했는데 6개월도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했느냐면 아버지 돈 1,000만 원의 이자까지 갚아주고 제가 권리금 월세 다 빼고도 제가 한 500만 원 더 벌었어요.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버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 돈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단돈 10원도 바라지 않고 제가 혼수를 해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남편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왜냐면 나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 돈을 1,000만 원을 훔쳐다가 모험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시집을 와서 딱 와서 보니까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정말. 속으로 다 멍이 들고 이미 다 기울어져 가는 그런 사업을 가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 안 있어가지고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나서 저는 그때 월세방에 나앉게 됐죠. 그래서 월세방에서 그래도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15, 16년 동안을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양봉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양봉원. 그러니까 벌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꿀을 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재료 같은 걸 대주고 그분들이 꿀을 뜨잖아요. 그럼 다 그분들이 소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우리가 드럼으로 몇 드럼씩 드럼으로 이제 다 저희가 받아다가 수분을 제거해서 동서식품이나 제약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사업이 저는 아버지가 부도난 상태에서 인수를 했으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두 말도 않고 그렇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나이 진짜 제가 25에 결혼했고요. 26, 7 그 나이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이요 출근을 안 해요. 어떤 날은 출근을 안 하고 거실을 이렇게 몇 바퀴 돌아요. 돌으면은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저한테 한마디 해요. 어디에서 500만 원 빌릴 게 없을까? 이렇게. 그런데 나는 준다는 사람이 많은데 없어.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럼 제가 빌려다가 또 그 아쉬운 데를 또 막아주고 그런 것이 35살 때까지 약 4억 정도를 밀어준 거예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앞집에 사는 아줌마가 같은 개원이에요. 8집이 개를 같이 하는데 그 앞집 아줌마가 아침에 10시도 안 됐는데 동네 분녀회장님 집으로 다 모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던 아이를 깨워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재미난 걸 본 거죠. 이 아메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 스폰서 오고 또 위에 업라인 스폰서님 오고 예, 봉구차로 이 세제를 싣고 와가지고 막 데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딱 1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10명이 앉아 있는데 데모를 다 보고 나서 우리 업라인 GP 가신 사장님께서 그분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때 제 나이는 34살이에요. 저보다 열 몇 살씩 다 많은 아주머니들의 제가 제일 젊은 세대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러면서 다 나가셨어요. 다 나가시고 저는 호기심에 앉아 있었고 그 주인 아주머니랑 둘이 앉아 있었던 거죠. 부녀 회장님이랑. 근데 부녀 회장님은 또 우리가 있으니까 커피 또 끓이러 다니고 과일 깎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혼자 서성거리면서 그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듣게 된 거죠. 근데 사업 설명도 그때 딱 1분짜리 사업 설명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애를 얻고선 애가 칭얼거리니까 애를 얻고선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업라인 사장님이 지금까지 사업 설명 한 번을 안 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신 분이에요. 그분 밑에는 다이아몬드가 17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안 하고 그 자료를 가방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어넣느냐? 저를 보니까 사업을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죠. 예. 그래서 집어넣는데 제가 자꾸 물어봤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이 돼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가방에 들어있는 자료를 꺼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1분짜리 설명을 한 거죠. 아줌마 이거 아까 데모 보니까 너무 좋죠. 이 세제 써보고 아줌마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부업거리가 된대요. 근데 저보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억대 연봉 된다고 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겁나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부업거리가 돼요. 이 말에 그럼 내가 해볼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49,500원짜리 키트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가정 부업하면 20만원 벌거든요. 4분의 1을 갖다 거기다 투자를 하라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 하는 말 보험회사를 나가봐 구두 한 켤레 사시는 5만원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또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키트를 가지고 우리 거실에다가 이제 스폰서님이 갖다가 놔줬어요. 그 키트를 10달 동안 떠들어보질 않았어요. 그 들었을 때는 왠지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은 교육장에 갔다 오면은 꼭 우리 집에를 들려가요. 예. 와가지고 그냥 제가 가정부업을 하느라고 어디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우리 집은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교육받은 내용을 주저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0달을 들으니까 완전히 이게 약간 저도 세뇌가 됐어요. 하면 좋겠구나. 예. 성공하면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게 스폰서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파트너들이 우리 업라인 보고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업라인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은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근데 우리 스폰서가 그때 그 달에 10달 만에 SP가 됐다고 SP 보너스 받아서 자기가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싹 모았어요. 갈비집에다가. 저도 오라고. 그래서 저는 딸을 손잡고 또 거기 갈비 먹으러 갔죠. 갈비를 먹으러 딱 갔는데 세상에 갈비가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배가 아파서. 이 배가 아픈 건 병원 가도 안 나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스폰서한테. 영준이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100만원 벌을 수 있겠지만 난 그 정도는 못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는 난 못할 것 같고 난 그냥 30만원만 벌 수 있으면 나 한번 해보겠어. 그러니까
그러려고 자기가 다른 건 못 가르쳐줘도 100만 원 버는 것까지는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달부터 나보고 교육자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자 하면은 우리가 느낌이 뭐예요? 가면은 세뇌당해서 못 나올 것 같고, 가서 왠지 세뇌당하면은 뭔가 엄청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 교육장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듣지만 2시간을 듣지만 내가 당신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건 100마디도 안 되고 그 감동이나 느낌은 더더군다나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들어보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차피 30만 원 벌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쫓아갔어요. 한번 쫓아갔는데 웬걸. 교육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뭐 교육자가 나만 쳐다봅니까? 내가 뭐 핸드폰을 만지든 뭘 졸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교육장에는 스폰서가 나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업라인 한창호 사장님이 그때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세요. 아줌마 둘 앉혀놓고 속사포로 쏴대시는데 눈에서 막 그냥 레이저가 나오고 입에서 파편이 튀는데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나는 30만 원 벌어보려고 왔는데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한테 무섭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에요. 우리 스폰서가 와서 교육받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5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나 다 들은 얘기야. 우리 저기 밥 안 먹었으면 우리 밥 비벼 먹을까요? 이 얘기하고, 커피 안 마셨으면 커피 마실까요? 얘기를 중간에서 내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냥 조금씩 얘기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건 그날 처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들을 때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왜? 사업하는 남편을 10년을 지켜봤고요. 돈도 수억을 갖다가 제가 밀어줬어요. 그러니 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경제 개념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자본 투자 안 하고 내 열정만 가지고 이 억대를 만들 수 있다라면 저건 엄청난 일이다. 저거 정말 과연 말대로 될까? 정말 말대로 될까?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저 문을 열고서 딱 나가는데 그 한창호 리더님께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아저씨, 이 다이아몬드가 뭔가 그거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거 들어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럼 2가지만 지키면 할 수 있대요. 얘기해 보시라고. 첫 번째, 100번 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94년도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아메이가. 저는 뭐 우는 건 자신 있습니다. 1000번이라도 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내 얼굴 2번 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저씨 얼굴 왜 봐야 되는데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메이가 여러분이 시간을 1년, 2년, 3년씩 두는데도 어떤 결과를 못 낸다는 것은 늘 작심삼일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작심삼일을 3년 하는 사업이 아메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너도 작심삼일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 얘기는 무시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제품이 택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택배를 시켜봤어요. 전화로. 25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택배를 시켰는데 4일인가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가구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문가구에다 올려놓고 그때 저희 모임 엄마들을 불러다가 제가 데모는 못하고 우리 스폰서 보고 오라 그래서 빨리 와서 여기 데모 좀 해라고.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가 왔어요. 왔는데 난 모르는 그 억센 아줌마들 틈에서 우리 스폰서가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식용유병을 1.8리터를 내놨어. 그러니까 1.8리터짜리 식용유병을 들고 한 방울만 쏟아야 되는데 사장님, 제가 시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몇 시에 시작했나요? 예?
남은 시간? 아, 예,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8리터짜리를 들고 얼마나 막 그냥 떠는지.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거기다가 또 초쳐. 아, 중풍 걸렸어요. 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날 식용유를 막 왕창 쏟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라 그냥 가는 생각이 나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문가부에 있는 제품 5만원어치가 다 그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5만원어치를 한 방에 아줌마들이 이제 다 가져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주문을 또 시켰죠. 11만원어치. 11만원어치 시켰는데 또 한 3, 4일 지니까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또 문가부에다 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제가 교회에 이제는 제가 전도돼서 딱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신방으로 오신대, 목사님께서. 아, 오시라고. 이제 보여줄 욕심으로. 무식이 충만하니까 배는 게 없어,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구역 식구들 한 10분 정도가 오셨는데 딱 예배 끝나고 다과상 앞에다 딱 놓고 제가 그 앞에서 대본을 했어요. 예. 이거 이렇게 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대본을 보여줬더니 어쨌거나 차이든 타이든 간에 그 제품이 다 나갔어요. 그날. 와, 이거 우리 스폰서는 걱정한 눈으로 쳐다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당신보다 내가 더 잘 팔면 되지 뭔 소리야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정부업에서 모아놓은 돈 70만원을 탈탈 털어서 다 배달시켰어요. 아니, 시장을 갔다 왔더니 우리 집 현관문이 보이질 않아요. 아,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세상에 아베이 박스. 그때는 에로시가 3,950원, 디시프락스가 5,830원, 뭐 4,000원, 5,000원짜리가 다. 그러니 70만원어치가 몇 박스 되는 거죠. 수녀 끝을 바칠 만큼 박스가 막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걸 다 어떻게 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예요? 수족관이 놓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수족관을 10년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거기서 10원짜리 하는 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족관을 과감히 치웠어요. 치우고 그 자리에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책꽂이를 놓고 아메이 제품을 쫙 진열해놨어요. 진열해놨는데 우리 남편이 5만원, 11만원 그 문가게에다 올려놓을 때는 옆에서 콧방귀 껴가면서 픽픽 웃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덜 먹으면 되지 이따가 뭘 하냐고. 얘 다 팔아서 다 남아도 5만원이겠다. 다 팔아서 다 남아도 11만원이겠다. 예,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럼 술 안 먹고 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70만원씩 딱 갖다가 일 저질러 놓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야, 대개 엄마 제대로 해보려나 보네.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70만원을 딱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생전 우리 가족을 데리고 어디 가서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차에 타래요. 그래서 애들 둘 태워가지고 동학사 벚꽃놀이를 갔어요. 벚꽃놀이를 가가지고 술도 한잔 거나하게 이제 즐겁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나 하던 사업 정리했다고. 그러니 내가 다 빌려다 준 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이가 35이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아, 벌어서 갚으면 되지. 예, 이랬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도 반장이 반장 역할 못하면 부반장이 하는 거야. 여보, 그동안에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볼게. 제가 그랬어요. 아메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를 접었어요. 어제 박스에다가 싣고 온 거 그 박스에다가 도로 아메이 제품 다 실었어요. 싣고 가게세 빼고 방세 빼고 한 걸로 동네빚만 겨우겨우 갚고 저희는 정말 대전에서 아주 외곽으로 정말 몰래 이사를 했어요. 예. 그 제품을 다 싸들고 반품하는 걸 모르니까. 예. 아유, 진짜 사연 많아요, 진짜.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반장이 반장 역할 못하고 부반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해볼 욕심으로 우리 남편은 그동안에 뭔가 좀 생각을 하겠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육촌 동서를 따라서 과일 가게를 한 거죠. 옛날에 옷가게 하던 그 실력을 살려서 내가 과일 장사를 한번 해보자. 주변에 뭔 장사를 한 사람이 좀 돈을 벌었을까. 내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육촌 동서가 이 과일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 육촌 동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동서 찾아가서 내가 과일 가게를 하나 낼 테니까 나한테 과일 좀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그만 그 외곽에다가 과일 가게 딸린 방 한 칸, 방 딸린 가게 그걸 얻어가지고 그때 과일 가게를 한 거죠. 근데 과일 가게 딱 2달 해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그 동네는요 5일장이 쓰는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일장에 가서 이 주민들이 과일을 사다 먹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다 먹는 법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잘못 제가 착각을 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이자돈 사채 이자 은행 이자돈에 시달리게 된 거죠. 진짜 그때는 전화 소리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 반면에 남편도 괴로우니까 남편도 그냥 이제 옛날에 놀던 친구들한테 가서 놀다가 저 술 한잔 먹고 또 올 때는 그냥 운전하고 막 오는 거죠. 그러다가 대전에 그 북부경찰서 앞에 지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짜리 딱지를 딱 끊어온 거예요. 벌금 딱지를 끊어온 거예요. 끊어왔는데 사실 갚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가 김영삼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못 갚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던 참에 그때 사면 조치를 내려가지고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면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일 가게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오직 그 이자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앞동에 과일 가게 앞에 아파트가 몇 동 있었는데 거기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교차로에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제가 그 아파트에 신문 배달했어요. 그러면은 이자 한 군데를 끌 수 있어요. 은행 이자. 그런데 이제 4시 반까지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은 새벽에 경매 시장까지 가는데 7시에 출발하니까 시간이 텀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잠도 안 와. 아침 공기 쐬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뭐를 할까? 그냥 건국우유 배달할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건국우유 배달을 또 했어요. 80집을 60만 원 받아. 그러면 60만 원 받으면 또 이자돈을 몇 군데 또 끌 수가 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우리는 전투를 한 거죠. 저는 전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벽 시장 갔다 와서 밤 12시까지 가게문을 열고 있었고. 그런데도 정말 삶이 폭폭한 거예요. 그때 우리 업라인 스폰서는 나한테 그런 말도 못해요. 스폰서는 왜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으니까 교육을 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업라인은 잘 몰라 나를. 그러니까 우리 업라인이 한 날 딱 오더니만 지나가다 들렸다고 오더니만 이렇게 살아서 당신 인생 바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당신 인생 바뀌냐고. 안 바뀌는 거 다 알죠. 나 같으면 6개월 동안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으면 자기는 아메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으면 아메이를 해보겠다는 말에 다른 말은 그동안에 아메이 들리질 않았는데 그 말에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아메이가 그런 거야? 30만 원 버는 일이 아니고 그런 거야?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야?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겠어. 예. 가게문을 과감히 닫고요. 제가 1박 세미를 간 거예요. 갔는데 다른 건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냥 넥타이 매고 멋지게 정장 입고 온 남자분들밖에 안 보였어요. 왜? 우리 남편도 이 자리에 앉아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들은 거를 남편한테 가서 후원해야 되겠다. 남편을 후원해야 되겠다. 예. 내가 10년 전에 호적까지 파올 때는 이 사람한테 뭔가 비전을 느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냥 왔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은, 여자 사장님들은 아이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이 못해요. 아 못할 사람하고 왜 결혼하냐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을 믿었다는 거죠. 아 우리 남편이 이걸 아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와가지고 아내를 한번 당신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차라리 자동차를 팔으라 그래라. 나는 그 미제 폭포인 그런 거 못 판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주저들은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입력이 좋아야 출력이 되는데 이게 입력이 없으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작 해야 대답이 보여요. 자동차는 한 번 사면 10년을 관리해야 되지만 폼포이는 치약은 매달 쓴다. 소비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다. 한번 알아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하려면 니나 열심히 해. 근데 그 말에 아주 화가 났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에. 그래? 나는 해서 망해도 되고 잘못돼도 상관없고 너는 안 해. 너는 하면 안 되고 이거잖아요. 이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정말 이판사판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정말 전쟁하는 전쟁을 치렀어요. 아메이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다른 사람 후원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남편 후원하는 거 하나를 할 것 같았어요. 남편 한 사람. 이 사람이 후원이 되면은 내가 다양하게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안 되겠길래 95년 7월 23일 날 애들 방학 주는 날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과일 가게에도 뭐든지 그때 배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예.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내 인생 뭐 필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안 돼.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게으른 건 용서가 되지만 비전 없는 건 용서가 안 돼. 내가 앞으로 당신하고 30년을 더 살 텐데, 아직 50년을 더 살 텐데, 내 50년 동안 내 인생을 당신, 비전 없는 당신한테 맡기기는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래서 아내를 알아볼 마음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하루 안 들어가, 이틀 안 들어가. 아이고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안 들어올까, 바람 쐬고 들어오겠지 했대요. 근데 3일이 돼도 안 들어와, 4일이 돼도 안 들어와. 제가 안 들어갔어요. 남편이, 자 그리고서는 우리 가게 바로 옆에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에 전화를 했죠. 우리 집 상황이 어떠냐고. 그때 미용실 원장 전화 받으면서 빨리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대겸 아빠가 지금 대겸 엄마 찾으러 다니느라고 술 잔뜩 먹고 음주운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왜 아메이 사업 시키려고 했다가 사고 나면 또 아메이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각서를 쓰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8월 12일 날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들어올 때 각서 쓸 때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는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은 사람이 8월 12일이 다가오니까 그거 꼭 가야 돼? 내가 꼭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슬슬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소주를 5병을 사다 놓고 동태찌개를 끓여놓고 첫 잔부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해야지. 그래서 소주를 반병 정도 따라서 먹고 반병 이후부터 한 잔씩 따를 때마다 제가 아메이 세미나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 세미나를 당신이 가야 되는지. 나는 과일 가게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남편이 알았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먹고 허락을 또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위에 다 스폰서님들이 여자분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이게 해독이 안 돼가지고 입에서 진짜 술 냄새가 그냥 생소주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진짜 힘들죠. 마우스 스프레이를 뿌려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스폰서님이 세미나 1시간 지나고 전화 왔더라고요. 아유 대경 아빠 입에서 너무 술 냄새가 나는데 이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 발가락이라도 잡아야 잠자는 사람이지 졸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예. 근데 맨 처음에는 자기가 저 사업을
오래도록 해봤으니까 맨 뒷자리에서 팔짱 끼고 야 이놈들아 사업은 이미 형님이 다 해봤다 어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아주 불량한 태도로 들었겠죠. 들었는데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자리로 와서 마지막에 이 비즈니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듣고 완전히 이 사람이 열린 거죠. 이 비즈니스 특징이 뭡니까? 자본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자기야. 예. 그러면서도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때는 세미나가요.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했어요. 교육장이 없으니까 한 방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다 한 방에.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날 오후 4시에 세미나 끝나고 공중전화해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야 이거 이게 팬데야 이렇게 좋은 거 같으면 진작 매가지라도 풀어다 붙여놔. 나보고 어설프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살았다. 이제 나는 시간만 되면 다이아몬드다. 빚이 무섭지 않았어요. 예. 빚쟁이들이 그렇게 따라다녀도 무섭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근처로 우리 살던 집이 아메이 프라자하고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왠지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 아메이가 이렇게 계단으로 보이는데 집에 가면 깜깜절벽으로 보여요. 넘지 못할 절벽. 또 여기 오면 또 이 계단으로 보여요. 예, 이게 집에서나 여기서나 이게 계단으로 느껴져야 이게 올라가는데 벽으로 보이니까 못 올라가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메이 프라자 근처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아메이 프라자 근처에 500만 원짜리 사골세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골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그 한 사람 남편 친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그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재직증명서 한 통만 보증서 달라. 한 통. 그랬더니 그분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2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보일러 고치고 아이들이 연탄 보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일러 고치고 그리고 당장 갚지 않으면 형사이권 되는 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돈 갚고 그리고 돈이 딱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나는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부도 난 걸 아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르는 친구들한테 빌렸어요. 난 될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꿀을 실어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트럭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비즈니스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티코를 하나 신차를 뗐죠. 36개월 할부. 그런데 그 남바 다룰 돈이 왜 없겠어요? 남바 다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남바 다룰 돈보다는 지금 우선 당장 기름 넣고 누구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달 동안 임신한바판을 달고 다녔어요. 임신한바가 글씨가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SB가 딱 되고 나서 2달 만에 SB 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데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들이 둘이 딱 들어오더니 남편을 양쪽으로 딱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차에 귀중한 거 있으면 거 있으면 다 빼라고 차를 그냥 끌고 갔어요. 내 다리가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티코를 뺏기면서 정말 다리가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정을 너무 이제 잘하는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중고 매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89년식 르망 오토 마우라 터진 거 그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라고. 동네 사람이 우리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마우라 소리. 그래도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이 차가 서울에 갔다 올 때까지 쓰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쓰지 않고 잘 달려주기를 항상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2달 만에 SB
4달 만에 GP, 11달 만에 4그룹이 독립되는 에메랄드 카운트다운을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에메랄드 카운트다운 들어가니까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를 막 받아들였을 때 너무 진짜 가슴이 뛰어서 올케들한테 찾아갈 용기는 안 나고 6, 7번째 내 여동생한테 찾아갔어요. 아메이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우리 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아메이 세제를 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왜 옷이라도 한 벌 사다 줘야 되는데 옷보다는 세제가 좋을 것 같아서 세제를 가지고 쫓아갔어요. 근데 세제를 그냥 주면 또 모르잖아요. 원액 그대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아기를 낳고 아랫목에 누워있는데 몸목에 앉아가지고 제가 데모를 했습니다. 이 세제는 고농축 세제고 물인 세제고 생분해성 세제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데모통을 딱 꺼내놓고 딱 데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지금 뭐해? 아니 이 세제가 일반 세제 같지 않고 이게 희석해서 써야 되고 쓰는 방법이 달라서 가르쳐 주려고. 됐어 그만해 내가 알아서 쓸게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웅변을 해가지고 저 못지않게 목소리가 커. 아니 그래도 이 세제를 애기한테 쓰면 좋은 세제니까 내가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써봐. 됐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내 옆에는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내 남편이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하는 그 뉘앙스가 그거예요. 형부 사업하다 망했다더니 겨우 언니 앞세워서 이 짓 하는 거야? 이거지. 우리 동생이 지금 딱 그런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둬 치워! 라고 했을 때 치워? 말어? 갈등이 생겼어요. 그 순간 치워도 자존심 상하고 해도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기로 했어요. 해야 되는데 식용유 딸고 우리 동생 내다 쓰던 세제 딸고 내 아메이 디시드랍스 딸고 비비는데 이 세제는 고농축 세제, 이 세제는 물인 세제, 생분해성 세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의 그 단호한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서 말이 나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그 눈물이 식용유 위에 세제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볐어요. 눈물하고 같이 비볐어요. 네. 그리고 거듭거듭 정리해서 나오면서 말은 안 했지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거 얼마야? 야 내가 돈 받으려고 가져왔냐? 너무 좋은 거라 써보라고. 그랬더니 됐어 얼마냐니까. 그래서 3만 원이야. 그랬더니 3만 원을 바닥에다 휙 집어 던지는 거야. 손에 쥐어줬으면 안 가져왔을 텐데 바닥에다 집어 던지는데 주워왔습니다. 주워오면서 좋다. 네 남편이 벌어오는 그 월급의 2배 이상 되기 전에 내가 이 집 안 온다. 진짜 일을 날렸어요 그날. 그러고 저는 에메랄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때 어머니 생신이라 우린 7남매가 모이면 어머니까지 15명이에요. 15명이 모이는데 저도 이제 엄마 생신이고 나도 그때 이제 막 에메랄드 카운트다운 들어가니까 열정도 생기고 믿음도 있고 저는 신념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 생일에 간 거예요. 어머니 생신에 갔는데 가족들이 밥 다 먹고 이제 우리 남편이 막 열정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슬슬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아메이 사업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라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이 그래 자네 열심히 하게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알아보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사람아 자네나 열심히 해. 그러면서 옆에서 진짜 곁눈질해 가면서 픽픽거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화가 나니까 막 연료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막 이게 거의 애를 재우느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떠들썩해요.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13대 1이잖아요. 우리 엄마까지. 우리 엄마도 뭐라고? 네 시집에 얘기했냐? 너 시집에도 얘기 아냐? 그랬더니 우리 시집에 아직 얘기 안 했거든. 너희 시집부터 얘기하고 와. 막 이렇게 우리 엄마까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엄청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이 못 이겨서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후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를 재우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나가서 여보, 아메이는 아무나 못해. 우리 오빠들 같이 손바닥만한 가게 차려놓고 오는 사람한테만 뭘 팔 줄 아는 스케일이 눈곱 많은 사람들은 아메야 못해. 아메는 우리나 하는 거야.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네. 우리 오빠들은 못할 사람들이야. 스케일이 눈곱만 해서 우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여기서 얘기하지 마. 그래서 자던 애들 깨워가지고요. 그 밤에 왔어요. 밤 12시에. 나 근데 거기서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그 차 끌고 오는데 마우라 터진 차. 그 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민망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우리 남편은 저 차 끌고 올라오고 저는 애들 둘 끌고 막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우리 오빠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경미야 분수껏 싸라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예. 근데 그 분수껏 싸라는 말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오빠 내가 이 집에 그랜저 차기 전엔 안 와. 두고 봐.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분수껏 싸라고. 그래서 그 마우라 터진 차를 타고 내 식구가 울어가면서 왔어요. 와서 정말 이렇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다이아몬드를 해내야겠구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IMF 터지면서 저희는 에메랄드를 했습니다. 에메랄드 딱 한 달 유지하고 바로 무너졌어요. 바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97년도 IMF 터지고 98년도 3월달 매출이 처음으로 850만 PB가 된 거예요. 1억이 넘던 매출이. 그래서 저는 보너스 45만 원을 받았죠. 예. 그냥 이제는 보너스가 한 300만 원 이상 나오면서 이제는 들어가는 돈하고 나오는 돈하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되니까 이제 됐다 했는데 그냥 이제 한순간에 또 다 다운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제일 걱정된 게 파트너들이 떠나는 건 걱정이 안 됐어요. 파트너들 그 많은 70명이 넘는 파트너들은 다 떠나고 1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일 겁나는 게 남편이 그만둔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겁났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이틀을 들어넣어서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기부여시킬 만한 일이 또 뭘까. 그래서 고민 중에 45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우리가. 기름값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사도우미를 해보려고. 왜? 식당에 나가서 서빙도 하고 하면은 왜 돈 벌죠. 그런데 뭐 무대에 서가지고 맨날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러고 뭐 인생이 바뀔 만한 멋진 일이라도 와가지고 저기 서빙하고 앉았네. 이건 내 사업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사업까지도 이게 피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주 모르는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아침에 11시 교육받고요. 오후 2시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 7시에 끝나고 다시 8시 교육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6개월 동안 60만 원씩 벌어서 기름값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달 850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또 넘겼죠. 그러면서 그 해에 저는 사파이어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사파이어 유지하면서
호주 골드코스트 여행을 가면서 제가 이제 그 파출부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행 다니면서 저는 이 사업 설명이고 어디고 제가 자료에 여행이라는 걸 넣지 않아요. 왜? 여행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봐도 즐겁지 않고 가도 즐겨 이게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았어요. 예. 맨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거기 가서 며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 다음 해에 99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2000년도에 또 파운더스 네 그룹 독립된 파운더스 에메랄드, 2001년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해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밀려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에메랄드 되면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 허황된 일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먹고 살기도 뻑뻑한데 무슨 유학이냐. 그런데 애들은 또 때가 있잖아요, 공부가. 그리고 사춘기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애들한테 관심을 그만큼 둘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제가 막 빡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좀 좋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보내는데 15살 먹어서 보냈거든요. 15살 먹어서 보냈는데 저는 다 커서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5살 먹은 애들을 보면은 너무 애기 같아요. 아, 내가 저런 거를 보냈었구나.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용기로 그 애를 그렇게 보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관리 안 되나? 나가서 관리 안 되나? 관리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차라리 건달이 돼도 영어하는 건달이 낫다. 그래서 10년 유학을 하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지금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성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도 투잡으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넘입니다. 예. 정말 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메이도 안 되고 직장도 아주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집을 막 뭐 30평대 퍽퍽 사줄 만한 그만한 여유가 아직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여자친구는 있어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너 좋은 사람 없냐? 결혼할 마음 없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큰 거는 못 해줘도 25평 정도의 아파트 하나는 해줄 능력은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데려왔어요. 바로 데려왔어요. 근데 아메를 별로 안 좋아해.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따로이 만나죠. 아가씨.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우리 아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은 결혼까지 생각한다라면은 내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 며느리 가문요 아메이를 모르는 상태로 이게 시집 오면은 문 잡고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결혼하기 전에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아들을 10년간 유학 보낸 돈도 우리 없는 형편에서 집도 못 사고 난 아들한테 투자를 했다. 4억이 넘는 돈. 예, 그거 아메이로 벌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그것도 아메이로 샀습니다. 우리 아메이로 먹고 삽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도 아메이로 샀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아메이입니다. 우리 가족이 되려면 아메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와. 무섭죠? 제대로 하셨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아메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네가 잘 침대나 사와라. 침대까지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아메이 제품으로 25평 아파트에 알았어요. 이야,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 내가 그동안에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내 지인들 200분을 초대를 해서 축의금 안 받고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귀하게 키워서 보내준 딸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돈댁 음식값까지도 제가 완전히 계산하고 나왔어요.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오빠가 다섯이라도 친정 어머니 한 분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승질 급한 놈이 술값 낸다고. 제가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오빠들한테 단돈 10원도 도움받지 않고 어머니를 2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어요. 마지막 가실 때까지 정말 어머니가 굉장히 행복하게 집에서 마지막 정말 저는 요양원에 안 보냈어요. 제가 다 케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저희 집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메이 수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월급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금과 같은 이 아메이 수입이 받쳐졌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도 모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들 결혼식도 그렇게 성대하고 멋지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짜릿함. 그게 언제냐면 연말 보너스 타는 날. 99년도 파운더스 에머랄드를 유지하면서 99년도부터 연말 보너스를 지금까지 타왔잖아요. 20년 이상. 13년을 공중분해 시켰어요. 연말 보너스 타는 날 아침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이 느낌은요, 해보자면 몰라요. 13년 동안 연말 보너스 탄 거를 그날 공중분해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보너스가 아주 쌓여요. 이게. 그래서 정말 아들 결혼도 그렇게 시킬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우리 오빠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집에 그랜저 타기 전에는 안 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벤츠를 탑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아메이 할 때는 다 내 주변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내 옆에 오지를 않아. 사람들이, 형제들이 내 옆에 오지를 않아.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제 집 옆에 5분 거리 10분 거리 다 살아요. 친남매가.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돈 벌면 뭔 좋은 일 하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직 좋은 일 못해요. 이제는 형제들이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요. 혼자 사는 분도 3분이나 돼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이고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그 오빠들을 다른 노인들도 내가 도와주는데 내 형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 설날에는 설날 이틀간을 앰뷸런스 타고 다녔어요. A형 독감 때문에 오빠가 막 사경을 헤매고 폐렴까지 와가지고 정말 돌아가실까봐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멀리하고 암이 전달할까봐 멀리하던 그 형제들이 지금은 다 내 주변에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돕고 있다는 거죠.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도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자, 아메이는요, 저는 이렇다고 합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3.8km입니다. 예. 3.8km 안에서 비행기는 300km 속도로 달려야지만 이륙을 합니다. 예. 그런데 활주로가 지구 한 바퀴는 뭐합니까? 내가 달리는 속도가 100km. 그걸 무슨 비행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동차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늦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초집중 한번 해보세요. 초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이는요 비전받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만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기필코 뭔가 이거는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왜 없지 않습니까? 없나요? 정말 이제 근데 저는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60이에요. 근데 사실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상속이 연금이라는 거를 별로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주변에 내 친구들이 연금 없는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한지 정말 괴로워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20년 30년 했을 때 최고의 연금이 150이에요. 우리가 공무원들 250에서 300 정도 받습니다. 군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교직에 계시는 분들 300에서 대학 교수님 370 정도 받아요. 그거를 최소한 20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고작해야 5년에서 10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메이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해면서 집중하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요 본업을 부업처럼 하시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 부업을 본업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집중하셔서 나중에 노후가 아메이를 하면은 일확천금 떼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집중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는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늘 세미나 날이니까 오고 그냥 교육 있는 날이니까 오고 근데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이 마케팅을 딱 알고 나서는 6명이 필요한 거구나. 그럼 당신 3명에 나 3명 할게. 그 6명의 싸움이에요. 6명. 그래서 6명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래서 어찌어쩌다 보면 6명이 와요. 그럼 그 다음 달에 5명밖에 못 와. 5레그밖에 안 와. 그럼 그 달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1명을 후원해서 6명을 기필코 채워놨다는 거죠. 6명 채우는데 늘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가치죠. 직장생활 자영업에서 얻을 수 없는 그거 아메이에서 5년 정도만 하면 그 평생 얻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얻는 거죠. 제가 지금 생활비 걱정하고 살겠어요? 저는 지금은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꼭 아시고요. 그리고 믿음이죠. 여러분, 물론 스폰서님 믿어야 됩니다. 파트너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전도한 사람 믿고 다닙니까? 나 전도한 사람 믿고 안 다녀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 비전을 보고 하는 거지 내 스폰서가 좀 이상하다고 내 파트너가 좀 이상하다고 업라인이 좀 이상해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가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직 쓸만하죠? 아직 쓸만합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진이라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참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우리 신랑. 우리 아메이하다 보면은 몇 사람 만나보고 적성이 맞네 안 맞네 그러는데 35년 살았지만 적성 안 맞아요. 세상에 적성 안 맞습니다. 그래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명 만나보고 적성이 맞네 안 맞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적성 안 맞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요. 이건 60주년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퍼스에 가서 요트 대회에서 요트 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 생전에 아메이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우리가 이제 양봉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신양봉원 김영화. 그가 돌아왔다. 술 잘하고 말 잘하고 일 잘하기 벌갔던 김영화. 그가 돌아왔다. 한때 그 이름 대전 일대 떠르르하니 주름 잡았지. 하루 저녁 술 친구 수십이여 어디 가나 어깨치며 반겨봤더니 분봉하던 벌들 비 맞듯 떨어지니 아는 얼굴 하나 없구나. 대전 시내가 텅 비었구나. 어허야 어이할거나 우리 김사장 작은 몸에 그 큰 짐 지고 넘어지고 사모님 불림받던 대경원과 야채가게 주인 되었네.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봉두낭발한 대경원과 백주대란 중음신음처럼 떠돌았네. 가계부 대신 소영만 눈물장부 썼었다네. 하나 그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싸울 적마다 비를 돕던 이심이처럼 그리도 용감터니 그들이 돌아왔다. 잿더미를 헤치고 불꽃의 날개를 펄럭이며 불사조의 모습으로 그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이 시는요, 저를 옆에서 한 15년을 지켜본 파트너 한 분이 제가 다이아몬드 성취하면서 서울대 국문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시를 써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면서 충무체육관에 7,000명이 다 울었어요. 우리를 알고 있던 그 7,000명이 이 시를 낭독하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사면 초가에 몰려 있을 때 아멘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상황이 좋을 때 좀 더 집중하고 당당한 멋지게 해내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